자, 이제 6회입니다. 이제 미크로 테스트 6회로 가고 있고요. 자, 6단원은요. 여러분들 교재로, 제 교재로 바이블 교재의 8챕터입니다. 8장이고요. 8장의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의 반응에 있는 뒤에 있는 예제와 그다음에 제가 몇 문제를 더 추가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문제를 조금씩 좀 더 풀면 나가는 겁니다. 위클리 테스트 제가 나름대로 고생해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업 때처럼 제가 웃기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거나 이런 건 못합니다. 지금 학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지만은 알차게 그냥 수업만 딱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수업 스타일이 이렇고 그다음에 제 목소리 톤이 이렇다라는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다가 피트 시험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클리 테스트 정도의 수준 갖고선 피트 시험에 임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위험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내용을 어느 정도 한번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즉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요 내용만 요 문제 정도의 수준으로다가 피트 시험에 출제되겠지라 그러면 상당한 오산입니다. 제가 위클리 테스트는 그냥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갑니다라는 관점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6회 한번 찍어보죠.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3,3-다이메틸 1부텐으로부터 다음에 시약을 가했을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이 오른 것은 몇 개냐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1번 물질이라고 부르는 요 화합물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건 보이십니까? 3,3-다이메틸 1부텐입니다. 여기다가 산촉매 물첨가 반응이죠. 그러면 산촉매 물첨가 반응시키면 수소이온을 먼저 이중결합이 공격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에 카보캐타인이 생겨주겠죠. 카보캐타인 하면은요 2차였죠. 2차가 메틸기의 리어레인지먼트로다가 3차 쪽으로다가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3차 쪽으로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났고요. 이 상태에서 물 분자가 달라붙게 되면은 물 분자가 이렇게 달라붙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물 이런 거 얻어지겠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마코프니코프 첨가인데 카보캐타인의 리어레인지먼트로 예상치도 못한 결과물이 얻어져 주는 과정이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과정은요. 자, 오전화 반응을 시켰습니다. 오전화 반응을 시키고 자, H2O2 이게 뭐죠? 산화로다가 끝내기 조건이죠. 오전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전화 반응을 수행시킨 다음에 환원으로 끝내기 조건과 오전화 반응을 수행시킨 후에 산화로 끝내기 조건이 있죠. 여기서 이 과산화수소수는 산화로 끝내기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케톤은 그냥 케톤이지만 알데히드일 때는 환원으로 끝낼 때는 알데히드지만 산화로 끝내면 카복시산까지 산화가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타팅 물질 이런 놈에다가 오전화 반응을 수행시키니까 이 부분은 끊어져 나갑니다. 끊어져 나가게 되고요. 이 부분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인 이 부분이 원래 알데히드가 돼야 정상인데 여기 수소가 있기 때문에 알데히드가 돼야 정상인데 카복시산까지 산화가 된 결과물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은 지문도 틀릴 바는 없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건 뭔가요? 자, 스타팅 물질 똑같았어 이거요. 자, 이건 뭐죠? 옥시모큘레이션 앤드 디모큘레이션이죠. 특징은 카보캐타인의 리어레인지먼트가 없는 깨끗한 마코프니코프 알코올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요 위치에 가서 요 위치에 바로 OH가 딱 달라붙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결과물 이런 넘어져지는 것 당연히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 것은요. 이건 뭐죠? 다이아즈메탄에 빛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만나면 카빈이다 라고 부르는 놈이죠. 카빈이라 부르는 놈이 첨가가 딱 일어나서 삼각형 고리 사이클로 프로판을 생성시켜주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으니까 리을도 틀릴 바가 없고요. 자, 이 과정은 뭡니까? 하이드로보리신 옥시데이션이죠. 특징은 엔티마코프니코프 앤드 신 첨가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OH가 안티마코프니코프 위치에 가서 알코올이 붙는 결과물이 얻어져야 되겠죠. 결과물은 미음도 맞죠. 올 맞습니다. 전부 다 맞은 결과물이고요. 자, 뭐예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을 어떤 물질 하나 갖다 놓고선 한번 연습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반응들을 전부 다 보면서요. 메커니즘과 더불어 내용들이 지나가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메커니즘을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서
결과물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탁 보고 팍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만 이제 피트 2015년도 이후부터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다 된 상태에서 입체적인 감이 약간만큼에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2번 문제, 주 생성물이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특징은 HBr, HS 첨가죠. 특징은 마코프니콥 첨가입니다. 중간에 카브케텐, 이런 카브케텐 거쳐 진행해서 결과물 얻어져 주겠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마코프니콥 첨가인데요. 카브케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 하고요. 여기 생길 수 있고요. 또 여기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돼서 여기 생길 수 있죠. 둘 중에 어떤 카브케텐이 얻어져 줍니까? 요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를 했죠. 카브케텐에 Br에 있는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시켜 줍니다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에 카브케텐이 생기는 것이 안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Br은 바로 요 위치에 가서 붙어줘야 합니다. 수소이온이 붙어서 카브케텐이 생겨주고 Br 음이온은 바로 요 위치에 가서 붙는 결과물을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것은 HBr입니다. 역시 카브케텐은 어디 생겨주나요? 라는 문제죠. 자, 가능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카브케텐 여기 생기는 경우 있겠죠. 여기가 메톡식이고요. 이렇게 메톡시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돼서 여기 가서 카브케텐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메톡시기가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자, 어떤 카브케텐이 안정해 줍니까?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역시 마코프니코프 룰입니다. 얘는 3차 카브케텐 맞아요. 하지만 얘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시켜준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죠. 이렇게도 안정화시켜주고 이렇게도 안정화시켜줍니다. 즉 Br은 바로 요 카브케텐, 요런 카브케텐을 거쳐 진행하는 결과물 쪽에 가서 붙어줘야 합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 것까지 전부 다 올 맞습니다. 자, 마코프니코프 룰인데요.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가서 카브케텐이 생겨주는 것인지 그 내용과 더불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자, 이 마찬가지입니다. 카브케텐 어디가 생겨줄까요? 자, 여기다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고 여기 가서 생기는 놈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가서 생기는 놈이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카브케텐이 안정해 줍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바로 이 위치가 뭐죠? 이거 단일 결합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 위치가 바로 벤진골이죠. 바로 옆에 탄소죠. 벤질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위치가 벤질릭이죠. 벤질릭이란 것은요. 카브케텐도 안정하고요. 카베니온인 탄소 음이온도 안정하고요. 헛전자인 라디칼도 안정합니다. 벤질릭 포지션 마법 위치예요. 플러스도 안정, 마이너스도 안정, 라디칼도 안정. 다 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카브케텐이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Br 음이온은 요 탄소에 가서 달라붙는 결과물을 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Br이 바로 여기 가서 붙었고 수소가 바로 여기 가서 붙은 역시 이것도 마코프니코프 첨가인데 어느 쪽 가서 달라붙습니까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릅니다. 자, 이번에 또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하는 겁니다. 카브케텐은 단일 결합된 다음에 여기가 생기는 놈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생기는 놈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가 물론 CF3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상황이 다르죠. 여기 가서 만약에 카브케텐 붙게 되면 CF3는 뭐 하는 놈이에요? 전자를 당기는 화학종이죠. 전자를 당기죠.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겠죠. 왜죠? CF3가 전자를 당깁니다.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항상 전자를 주는 놈이 안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자를 당겨주니까 불안정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카브케텐은 여기 가서 생기는 놈이 얻어질 것이고 Br은 바로 요 위치에 가서 달라붙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결과물 되어야 되죠. 역시 마코프니코프 첨가의 반응입니다. 자, 주변 환경에 따라서요. 어느 위치에 가서 카브케텐이 생겨주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논점들을 쭈르륵 한번 문제화 시켜봤습니다. 예, 여기 있는 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복잡한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3번 가볼게요. 3번은요. 자, 오존화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H2O2라고 부르는 산화로다 반응을 끝내게 했을 때 결과물이 바로 이런 화합물도 나오고 이런 놈도 나온다. 또 똑같은 놈인데 반응시켰더니 얘하고 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알파터피닌과 감마터피닌이 있는데 구조의 승차차 관계랍니다. 분자식은 똑같아요. 근데
구조가 다르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오존화 반응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 화합물 1과 2는 치환기 위치는 동일하며 이중결합의 위치만 다르다 그랬습니다. 치환기는 똑같이 붙어 있는데 이중결합이 어느 쪽에 있어요만 다르다 그랬어요. 이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면 대단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림으로 일일이 다 그려야 돼요. 하지만 객관식의 좋은 점은요. 자, 여기 보면 지문 중에 어떤 힌트가 있어요. 자, 화합물 1과 2의 수소화 반응을 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1아이소프로필 4메틸사이클로헥산이다 라는 지문을 맞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아마도 1아이소프로필 4메틸사이클로헥산이다 라는 이런 놈이 일단 기본 골격일 것이다. 기본 골격이 되고 이중결합의 위치만 다르다라는 거죠. 자, 1번 결과물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양쪽 다 COH가 나와줘야 돼요. COH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줘야만 이중결합이 있어줘야만 이 부분이 잘라져서 이 부분이 잘라져서 결국은 이 부분이 전부 다 양쪽 다 COH인 부분 아닐까요? 이와 같은 양쪽 다 두 개가 COH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전체가 바로 이런 골격이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예, 이렇게 보여지시면 다행이고요. 안 보여지시면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 결과물은요. 자, 아마도 이런 놈에다가 이런 기본적인 골격에다가 이중결합의 위치가 아마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이 잘라져서 이 부분이 잘라져서 이렇게 잘라져서 이 부분 결과물과 이 부분 결과물이 이쪽은 COH 되고 이쪽은 케톤 되고 이쪽은 케톤 되고 이쪽은 COH 되겠죠. 보이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 바로 이런 결과물과 이런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 터피넨과 감마 터피넨은요.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은데 이중결합의 위치만 다르다라는 조건도 만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 3번 디귿이 맞다면은 화합물 1과 2의 수소와 반응을 해서 2당량의 수소가 얻어진 결과물은 바로 이놈 되겠죠. 2당량의 수소가 붙게 되면 여기가 단일결합으로 바뀌어주니까 1아이소프로필 4메틸사이클로헥산이다라고 부르는 결과물이 얻어져 줍니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1과 2의 불포화도는 전부 다 불포도 고리 하나 이중결합 두 개입니다. 불포도 얼마죠? 3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도 올바릅니다. 라고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주관식 문제였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경우의 수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죠. 그래서 어떤 화합물의 구조를 갖다 예시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 그림을 일일이 따져서 이런 조각의 퍼즐을 맞추게 하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주관식이라면 대단히 어렵지만은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보기 중에 하나를 갖다 힌트 포인트로 잡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화학적 지식을 접목시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이었어요.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문제는요. 수소와 반응은 완전하게 반응시키는가 아닌가에 따라 생성물이 달라질 수 있다. C5H 18개 맞나요 이거? C5H 18개가 아니죠. 오타네요. 교재는 오타가 아닙니다. 여기가 오타예요. 네, PPT가 우리 조교가 만들다가 실수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일반식을 가진 1화합물로부터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C5H8. 자, 불포화도 한번 따져보시죠. 불포화도 이렇게 쓸까요? 2입니다 라는 걸 알겠어요. 불포도 2면은 가능한 조합은 나오죠. 3중결합 하나, 2중결합 둘, 고리 둘, 2중결합 하나, 2중결합 하나, 고리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화합물은 수소와 반응을 완전하게 수행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거꾸로 한번 추론해 보자고요. 여기다가요. 3번 결과물이 되었는데 오존화 반응을 시키고 환원 조건이죠. 환원으로 끝내게 했더니만 포르말데히드와 이런 놈이 얻어졌습니다. 2부타논이다 부른 놈이 얻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 결과물은 아마도 거꾸로 보면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물이 되어야만 이런 놈이어야만 이 부분이 잘라져서 이 부분은 포르말데히드, 이 부분은 2부타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 4번도 한번 보자고요. 포르말데히드와 이런 놈이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마도 이렇게 돼서 이런 놈이어야지만 여기가 잘라져서
여기가 포르말데히드가 되고 이 부분은 바로 이런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하, 이중결합이 바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1번 결과물이란 것은 아마도 이렇게 돼서 이런 화합물이 아니겠느냐. 그럼 불포도 2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결과물은 오전화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전화 반응으로 반응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2번 결과물은 단일결합 화합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결과물이 되기 위해서는 2당량의 수소가 첨가된 것이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됐죠. 자, 화합물 2의 불포도는 0이어야죠. 그래야만 오전화 반응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요. 기억 틀렸고요. 화합물 3은 화합물 1로부터 1몰의 수소가 반응하여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요건 1당량의 수소가 반응하고 요것도 1당량의 수소. 어느 쪽을 반응을 우선으로 합니까의 문제는 별개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화합물 4는 과학가성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자, 화합물 4는 이겁니다. 카이럴탄소가 없죠. 카이럴탄소가 없기 때문에 카이럴탄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학활성을 가지진 못합니다. 정답은 니은만 올바른 결과물이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구조 분석용 문제입니다. 구조를 이렇게 내용으로 찾아서 분석해 나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기출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유형의 문제가 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짚어보는 수험생 되길 바랍니다.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스타팅 물질은 1메틸사이클로헥센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놈에다가 D2 팔라디움 썼습니다. 무슨 첨가예요? 수소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수소 대신에 중수소가 있을 뿐이시죠. 씬 첨가죠. 그러면 씬 첨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죠. 자, 중수소 두 개가 같은 쪽. 여기서는 둘 다 위로 들어간 거죠. 둘 다 아래로 들어가도 상관없죠. 둘 다 씬 첨가가 일어났으니까 그래, 기억 지문은 틀릴 바가 없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Br2에 메탄올 썼습니다. 자, 이 결과물이 뭔가요?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가 얻어져 줍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가 이게 만약에 튀어나왔다면, 이렇게 튀어나온 그림을 그렸다면 메탄올이라고 부르는 놈은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격할 때, 자, 어느 쪽을 공격합니까? 반응에 대해서 할로하이드린하고 똑같죠? 물 대신에 알코올이 있을 뿐입니다. 즉 마코프니컵 첨가하고 엔드 안티 첨가하고 수업할 때 뭐 이거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요탄소를 공격해 줄 것이고 열릴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메톡시기는 바로 메til기가 있는 바로 요탄소에 달라붙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마코프니컵 첨가고요. 요 비열과 요 메톡시기는 서로 간에 안티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안티 첨가입니다의 특징을 잡아줄 수 있는 건가요? 즉 할로하이드린 대신 할로하이드린에서 물 대신에 메탄올이 들어갔을 뿐이다라는 것만 다를 뿐인 겁니다. 정답은 니은도 맞죠? 세 번째는 옥시모큘레이션 앤드 디모큘레이션인데, 자, 수소 대신에 중수소가 있는 화학종을 썼습니다. 그러면 중수소 음이온이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메커니즘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거는 오로지 마코프니코프 첨가만 잡으면 되고요. 수소 대신에 중수소가 들어간 것만 다르다라는 거죠. 마코프니코프 첨가가 되려면 OH가 바로 요탄소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죠. 맞죠? OH가 요탄소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요거는 서로 간에 반대편이니까 안티 첨가, 요거는 씬 첨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씬 첨가, 안티 첨가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둘 다 가능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도 올바릅니다. 네 번째 것은요. 자, 이 화합물을 쓰면요. 이건 수소 반응의 씬 첨가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수소가 같은 쪽으로 첨가되었습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수소 두 개가 여기서는 지금 아래로 들어간 결과물을 잡았네요. 위로 들어간 것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특징 씬 첨가고요. 자, 오전화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환원시켰죠. 자, 잘라서 산소 끼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쪽은 케톤, 이쪽은 알데히드가 돼야죠. 그러면 한쪽은 알데히드, 한쪽은 케톤인 결과물이 얻어져 줍니다 라고 확인하고 탄소의 개수가 명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물, 그래, 미음도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5번이었습니다. 역시 뭐예요? 화합물 하나 갖다 놓고요. 일렉트로필리거진 반응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물이 어떤 화합물이 되든 간에 그건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화합물을 갖다 놓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 측면을 그대로 적용시켜 준다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려거든 기본적인 지식적 측면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식적 측면이 없이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기출문제의 답만 외우면 바보짓입니다. 그건 바보짓이고요.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리를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 원리를 내용상으로 깨우치시고 이런 화합물 저런 화합물 갖다 놓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함으로써 원리를 자동으로 깨우치게 되다 보면은 기출문제 아무리 복잡해져도요.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충분히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꼭 실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문제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알코올들은 이중결합의 첨가 반응을 통해서 합성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위에 나열된 알코올들은 모두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반응으로 생성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요놈은 불가능하겠죠. 요놈에다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시키면은 이런 마코프니컵 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시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결과물은 바로 요런 놈이 얻어져 주겠죠. 요거는 안티 마코프니코프 앤드 신 첨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것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반응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자, B도 가능할까요? B는 자, 만약에 이런 물질이다. 여기가 이렇게 메뚜기가 튀어나왔고 여기가 이중결합인 놈이고 여기가 메뚜기가 이렇게 평면에 있는 놈이었다. 이랬을 때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시키면은 요 위치에 가서 OH가 붙는 건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안티마코프니까요. 근데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은 엔티마코프니코프 앤드 신 첨가죠. 신 첨가를 일으키려면요. 자, 만약에 둘 다 OH와 H가 둘 다 위쪽에서 이건 들어갔고 튀어나와 있고요. 위쪽에서 OH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시지요. 바로 이 위치에 가서 OH가 붙는 건 당연히 안티마코프니코프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OH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보면 H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신 첨가가 되죠. 그럼 메뚜기가 내려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다 튀어나온 이런 결과물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고 확인하는 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일단 A, B는 맞습니다. 기억 지문이. 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중결합이 어느 위치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물 하면 되겠어요? 이런 스타팅 물질에 이런 결과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은 안 되죠. 엔티마코프니코프니까 OH가 바로 여기 가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것은 산촉매 물첨가 반응 같은 거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에요. 즉 마코프니코프 첨가로다가 알코올 만드는 반응이면 가능하겠지만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으로선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기억 지문은 맞다는 얘기죠. 기억 지문 맞고요. 니은 비알코올은 광학성을 가진다. 예, 대칭면 보이십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대칭면 보이세요? 즉 메조 컴파운드입니다. 메조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광학성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니은 틀렸고요. C알코올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알켄에 자 이런 놈에다가 산촉매 물첨가 반응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건 가능하겠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냥 산촉매 물첨가 반응이죠. 중간에 카보케타이온 생겨주겠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띵 하고 달라붙어주면 결과물 얻어져 주는 겁니다. 카보케타이온의 리어레인지먼트도 있을 이유가 없죠. 3차인데 뭐하러 리어레인지먼트 합니까? 그러니까 결과물 네 맞아요 라고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Br2의 H2S 이건 또 뭐냐 할로 하이드린에 H2O 대신에 S가 있을 뿐이죠. 즉 브로모늄 이어준 가체 요거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걸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된 다음에 Br H2S의 S의 비공유 전자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할 때 어느 탄소 공격해요? 복잡한 쪽을 공격합니다. 왜 그러죠?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하니까요. 그러면 Br과 HS는 서로 간에 안티 위치에 있어야 되고 마코프니코프 첨가라는 결과물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와 여기 오타가 나왔군요. Br이 빠져. 교재는 아닙니다. 예, 교재는 아니고 여기가 오타가 났네요. 얘와 얘가 서로 간에 안티 첨가가 되어 있고 여기 가서 SH 음이온이 붙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한 결과물이 맞습니다 라고 확인하니까 정답 A도 맞고 B도 맞는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건 뭐니? 3차 알킬라레드죠. 여기까지 아직 진도가 안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일단 메톡 쓰면요. 메톡사이드의 음연은요. E2 제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E2 제거 했군요. 지난 시간에. E2 제거니까 바로 여기 있는 수소를 염기가 잡아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주는 결과물 얻어져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바로 이중결합 화합물이 생성돼 줍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D는 뭐죠? 오스뮴 테트로사이드 NMO입니다. NMO를 써서 OSO4를 총매량만큼 사용해주는 신다이올 만들어주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신다이올이 되었는 걸 확인해주면 되죠. OH 두 개가 같은 면에 있나요? 네, 같은 면에 있고요. 신다이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요. 자, MCPBA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 만들어냈구나. 그 다음에는 산성 조건에 물을 가해서 에폭사이드의 고리 열림 반응을 수행시켰죠. 그러면 OH 두 개가 안티다이올이 되겠죠. 두 개가 안티다이올 되었나요? 예, OH 하나는 튀어나왔고 하나는 들어갔으니까 안티다이올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신다이올, 안티다이올 만드는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또 한번 연습해 보라라는 취지의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말하자면 화합물이 조금 간단해 보여도 이렇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복잡한 화합물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8번 한번 가보자고요. 자, 8번 문제는 역시 똑같습니다. 산성 조건에서 요번엔 알코올 썼죠. 카보케타이온 단위결합되면서요. 카보케타이온 바로 여기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왜죠?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시켜줍니다. 화합물 아까 했던 화합물하고 똑같은데 구조가 달라지니까 또 헷갈리죠. 바로 그런 게 수험생의 맹점인 겁니다. 수험생은 화합물이 동일할 때만 그 화합물을 이해하고 자기가 안다고 믿습니다. 그게 큰 오류예요. 아까 같은 화합물하고도 이 화합물은 내용이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동일한 문제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은 다른 문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푸는 거라면요. 화합물의 구조가 아무리 다른 걸로 바뀔지라도 그것은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마코프니코프 룰에 의한 결과물이고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을 시켜주니까 메톡시키는 바로 여기 가서 붙어야 됩니다. 메탄올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는 바로 요 탄소 가서 달라붙어야 돼요. 라는 마코프니코프 룰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물 기억은 올바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보케타이온 어디 생겨주겠습니까? 이건 양쪽이 다 똑같잖아요. 모든 것이 다 똑같으니까 단위결합되고 아무데나 카보케타이온 만들어지면 되겠죠. 물 분자 H2S가 달라붙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SH가 하나 달라붙어준 결과물 얻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요 마찬가지로 자, 요 SH에 이거 사이올이죠. 사이올의 황해 비공유 전자가 카보케타이온 이렇게 생겨주면은 요 SH가 요 탄소에 가서 달라붙는 결과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요 밑에 있는 결과물 요건 뭐죠? 설파이드입니다. RSR인 설파이드라고 부르는 결과물도 생성돼 줄 수 있으므로 둘 다 가능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 기억도 맞고 니은도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할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자, 케테인이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자, 탄소 이중결합에 또 카본일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 내용을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중결합이 먼저 얘를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수소가 여기 가서 붙으면 CH3 되고요. C 이중결합 O가 되고 여기가 카보케타이온 되죠. 자, 일단은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요 탄소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물 이렇게 되겠죠. C에 여기가 OH2 플러스 되고 여기가 이중결합 O. 나중에 수소연만 싹 빠져나가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바로 이런 놈이 얻어져 준다는 거죠. 뭘 만들었습니까? 카복시산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인 부분에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첨가돼 주는구나. 카보케타이온 왜 여기 생겨줍니까?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바로 카보케타이온 바로 요 위치에 가서 카보케타이온이 생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도 깨우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카복시산을 생성시키는 결과물이죠. 자, 이건 뭔가요? 화합물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겁먹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이 부분 전체를 그냥 R이라고 놔보시죠. 그러면 R, BH2 이렇게 되겠죠.
RBH2라고 부르는 화합물에 자, 요 부분을 갖다 요 이중결합 두 개가 있는 부분을 살짝 한번 꺾어 보자고요. 이렇게 꺾어주면 탄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중결합이 얘를 공격해 주는 것이죠. 이중결합이 얘를 공격해 주면 결과물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자꾸 옷에 쓸려서요. 자꾸 이런 게 나오네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R에 BH입니다. 라는 놈이 붙는 거 되겠어요. 붕소가 달라붙은 겁니다. 이거 탄소가 하나가 빠졌네요. 아이고 다 지웠군요. 그래 다시 지우고 다시 가자. 자, 이 부분을 꺾어 볼게요. 이렇게 꺾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왜 7개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놈에다가 RBH2가 이중결합에서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결과물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여기 가서 수소가 달라붙었고 여기 가서 RBH입니다 라고 붙는 놈이 얻어졌습니다. 하나가 붙었죠. 여기 제가 가서 이렇게 가서 RBH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탄소에서요. 이런 결과물이 얻어지는 건 일단 보여주십니까? 즉 일종의 뭐예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과정을 갖다가 옥시데이션을 안 하고 하이드로보레이션만 시킨 결과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이 또 있다는 얘기죠. RBH가 있으니까 또 첨가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첨가 들어가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붕소가 있고 이 부분 전체가 R인 이런 트라이알킬보레인을 생성시켜주는 과정입니다. 하이드로보레이션 과정의 중간 단계만 딱 잘라서 문제를 내본 겁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리을은 올바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번엔 이중결합이 3개가 존재합니다. 미음은요. 여기다가 BH3를 일당량 썼습니다. 뭘 알라는 얘기예요? 이중결합 3개와 다 반응할 수 있다는 개념을 잡는 거죠. 가운데 붕소에서 여기 가서 붕소 한번 붙고 여기 가서 붕소 한번 붙고 여기 가서 붕소 한번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도 육각형이니까 가장 안정한 고리를 생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일 것이고요. 그래서 BH3가 가운데 붕소에서 이중결합의 일렉트로필리고션 반응으로다가 3번, 2번, 3번 달라붙어요 라는 결과물일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미음도 올바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과물로 나열되어 있는 문제 8번 문제였습니다. 자, 9번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뭐죠? 자, 생성될 수 있는 결과물 중 옳은 것은 주생성물이라고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중간에 카보케틴이 생겨주는 건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카보케틴이 생겨줍니다.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달라붙기 전에 리어레인지먼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아마도 플러스 탄소, 이탄소, 그 옆에 탄소에 있는 CH2가 전자를 가지고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 육각고리가 칠각고리로 확장될 수 있겠죠. 칠각고리로 확장된 결과물, 즉 여기 가서 카보케틴이 생길 것이에요. 이거 없어지면요.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요 탄소에 가서 달라붙어주면 결과물 이런 알코올 얻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각이 칠각됐어요. 링 스트레인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므로 생성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제가 명칭을 달아본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생성물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생성될 수 있는 결과물 중 하나가 되죠. 즉 리어레인지먼트를 통해서 카보케틴의 재배열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개념인 겁니다. 즉 2차 카보케틴이었다가 3차가 되었기 때문에 안정함으로 가능한 건 하다. 하지만 육각이 칠각된 것은 별로 좋은 것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100% 주생성물입니다 라는 문제로 제가 못 냈고요. 생성될 수 있는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걸로 한번 출제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은 틀릴 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성 조건입니다. 황산 썼어요. 이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은요. 카보케틴이 바로 이렇게 생겨주겠죠. 카보케틴이 딱 생겨준 다음에 물 분자가 쓰면 물 분자 달라붙으면 돼요. 근데 산소의 비공유전자가 분자 내부에 있죠. 고리를 형성시켜주는 결과물이겠죠. 분자 내부의 반응은요. 항상 분자 간의 반응보다 빠릅니다.
엔트로피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자 내부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은 그래 이와 같은 고리가 형성된 결과물이구나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리을은요. 똑같은 개념을 또 나왔죠. 카보케톤 바로 여기 생기는 건 이해되십니까? 동일하고요. 산소의 비공존자가 공명 안정을 시켜줘요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Br은 바로 요 위치에 가서 붙는 결과물인 마코프, 니코프 첨가를 한 결과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HBr을 요번엔 자 이건 뭐예요? 카본일기가 있는 것이죠. 카보케톤이 만약에 여기 생겨주면요. 카본일기가 요게 카본일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카본일기가 전자를 당김으로써 오히려 불안정해지죠. 이럴 때는 카보케톤이 바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카본일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가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렇게 당겨주는 효과가 덜 될 테니까요. 그래서 Br 음이온이 여기 가서 달라붙게 되면은 결과물은 마코프, 니코프 첨가로다 바로 이런 결과물이 얻어져주는 결과물 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5월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올바른 결과물로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 9번이었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6회는 마칠게요. 자, 수소 반응의 리들락 캐탈리스트 말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시스 이중결합인데 말단은 시스텐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 딱 보는 순간 3중결합이 2중결합까지 갔구나 됐습니다. 그 다음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엔티마코프, 니코프, 앤드 신첨가구나. 그러니까 알코올에 붙는 위치가 바로 그래 이 위치 가서 붙었구나. 안티마코프, 니코프 고리형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첨가는 크게 의미가 없지요. 세 번째 HBr 썼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 반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코올의 OH가 Br로 바뀌어주는 반응인 겁니다. 반응 메커니즘은 SN2예요. 요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이 1차입니다. 탄소를 때리고 나가는 SN2 반응을 역시 또 일으켜준 것이지요. 그래서 SN2 반응을 일으켜준 결과물 그대로 얻어졌죠. 그러면 요건 뭐니? 황산과 황산수온입니다. 3중결합에서 케토 에놀 토터머리즘으로다가 탄소가 여기가 이중결합되면서 여기가 이중결합이고 여기가 OH인 이와 같은 케토폼, 에놀폼을 거쳐서 케토폼으로 토터머리즘 합니다라는 이런 결과물이겠죠. 3중결합의 산촉매 물첨가 반응과 동일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기억은요. 과정이 하나도 문제가 없이 그대로 다 올바르게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요. 자, 똑같이 가죠. 수소반응의 리들락 캐탈리스트 3중 2중 됐어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안티마코프 첨가했어요. HBr SN2 반응으로다가 만들어졌어요. SN2 반응으로다가 또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또 됐어요. 자, 여기까지 똑같죠. 자, 이건 뭐죠?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엔티마코프 니코프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중결합이면 여기가 OH인 이와 같은 엔티마코프 니코프의 에놀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에놀이 케토폼으로 토터머리즘에서 알데히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지요. 정답은 니은도 올바른 결과물을 주르르르 나열해 놓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보는 순간에 지나가세요.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면 시험장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렇게 팍팍팍팍 지나가지 못하면서 기출문제 잘 푼다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메커니즘과 더불어 내용이 주르르르 다 지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보는 순간 당연히 이거다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풀게요. 자,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시스 이중결합 만들죠. 요건 말단 이중결합이 3중결합이 말단 3중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 형태가 얻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에틸기옥이 있고 부틸기옥이 있으니까 시스 형태 됐네요. 맞아요. 그러면 CF3COOOH 이건 뭡니까? 예, 과산화물이죠. 즉 에폭사이드를 생성시켜 주어라 라는 거죠. 에폭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겁니까? 에폭시데이션이니까 산소가 붙었구나. 신첨가로 붙었구나. 근데 여기가 시스니까 이것도 시스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죠. 정답은 디귿도 올바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걸 상기하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꽂힌다고 믿었을 때 이 문제를 더 풀므로써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는 수험생이고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좌절할 거 없이요. 다시 한번 내용을 되짚어보고 되짚어봐서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험생의 수준을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위클리 테스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할게요. 저도 조금 지치고 힘들긴 한데 아무튼 보람으로 느끼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선생이었으면 합니다. 자, 6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